저탄고지로 자신감 있게 세상 사는 이야기. 저자세 팟캐스트.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노력하는 저탄고지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방송 저자세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메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슬입니다. 네, 이번 주는 저희 단둘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붓하네요, 아주 둘이서. 네, 이번 주는 이제 특별편 마지막 화예요. 이게 저희는 처음에 기획할 때는 한 세 편 정도만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6화 2배가 됐어요. 근데 그만큼 뭔가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아셔야 할 내용이 생각보다 많은 게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알아가는 지식들이 또 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시즌 3까지 했던 거 생각해보면 저희도 약간 오류라고 그럼요. 많죠. 할 정말 게 많아요.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덜 틀리기 위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맞아요. 저희가 지금 맞는 것처럼 얘기해도 또 내년, 후년, 10년 뒤에는 틀린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게 왜냐하면 아직 이제 막 시작된 어떤 학문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예,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저희가 무조건 막 100%다, 막 무슨 신앙처럼 절대 진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거. 네, 그렇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화 가장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저탄고지로 다이어트를 하려면 어떻게 식단을 구상을 해야 될까요? 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가이드를 굉장히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만들어줘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사실 진화나에서 빠른 대사, 느린 대사 두 가지로만 나눴어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막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통용시킬 만한 식단을 짠다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를 텐데.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해봤어요. 한번 제가 또 다이어트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잖아요. 3일 이상 해본 게 없어서 그렇지. 근데 되게 거의 모든 다이어트를 꿰뚫는 어떤 공통의 주제들이 있어요. 특히 최근에 최근에 유행하는 다이어트 대부분이 저인슐린 다이어트라고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탄수화물 적게 먹고 단백질 식품군은 어느 정도 적당히 먹어주고, 근데 이제 지방을 넣냐 빼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어쨌든 저인슐린이 핵심인 것 같고요. 저당질이란 말이 되게 통용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냥 일반식 하시는 분들도 저당질, 뭐 당질 제한 이런 건 또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그런 쪽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이게 지난화에서 저희가 건강해지기 위한 저탄고지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는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랑 조금 위배될 수 있어요. 규칙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전멸 박사님께서 이렇게 해야 몸이 건강해지고 미토콘드리아가 회복이 되면서 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건강해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살도 빠지고 모든 것이 이제 모든 몸이 순리대로 돌아가는 몸이 되는 건데. 그게 오히려 쇼컷이다. 네, 그게 가장 짧은 길이에요. 근데 이게 또 사람이 살면서 마음이 또 그렇죠. 당장 눈앞에 있는 체중계 숫자에 흔들리는 게 저도 그런 걸요 뭐. 그 사람이 뭔가를 하면 결과를 빨리 보고 싶잖아요. 맞아요. 또 한국 사람들 특징.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사전에도 강조하고 하면서도 아마 귀에 못이 박히게 저희가 계속 강조할 거예요. 절대 건강해지기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짧게 맥시멈 6주 정도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게만 하시는 걸로. 이거를 절대 1년 6개월씩 막 길게 하시는 거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라이프 스타일로 가져가기에는 이건 사람 할 짓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엄청 혹독하진 않아요.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혹독하진 않으니까 너무 긴장하지는 마시고요. 너무 겁준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우선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하루의 식단은 어떤 식으로 구성하냐 하면은요, 하루에 2끼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간헐적 단식 효과를 노리는 거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16대 8이라던가 뭐 18대 6이라던가 그런 시간을 지키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하루 2끼만 드시면 돼요. 아침, 점심 이렇게 2끼를 드시던지 점심, 저녁 이렇게 2끼를 드시던지 아침, 저녁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냥 그 생활 스타일이나 뭐 하시고 있는 일 이런 거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인분들은 아침, 저녁 드시는 것도 되게 괜찮아요. 왜냐하면 되게 직장인분들이 점심 도시락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그냥 전날 이제 뭐 아침 할 거리 미리 만들어 놓으시거나 아니면 아침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아침 식사 푸짐하게 드시고, 그리고 저탄고지 스타일의 아침 식사를 푸짐하게 드시면 점심 때 배가 안 고프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뭐 차나 커피 같은 거 이럴 때 뭐 방탄커피 같은 거 한 잔 드시나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또 저녁 식사 또 푸짐하게 먹을 일이 많잖아요. 저녁은 외식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약속도 많고. 그렇게 드셔도 되는 거.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을 하시려면 사실 아침, 점심 혹은 점심, 저녁을 드시는 네. 게 맞는데 꼭 안 하셔도 살이 빠집니다. 네, 맞아요. 네, 걱정 네. 안 하셔도 돼요. 굳이 이렇게 막 지난화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간헐적 단식을 너무 의도적으로 하시는 경우에 스트레스 때문에 영향을 또 받을 수 있어서 네, 그거보단 좀 마음 편하게 두 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대신 가급적이면 같은 시간대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침, 저녁이면 웬만하면 아침, 저녁을 계속 꾸준히 유지하는 스타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절대 끼니를 걸으면 안 돼요. 굶으면 살 안 빠집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식 웬만하면 안 드시는 게 좋겠죠. 그게 이제 포럼 와서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살 잘 안 빠지시는 분들 중에 먹는 간격이 너무 좁으신 분들, 너무 자주 드시는 분들 경우에는 살 잘 안 빠질 수 있다고 정윤섭 원장님이 네. 말씀하셨던 기억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간식이 필요할 만큼 너무 배가 고프다 그럼 차라리 끼니당 식사량을 조금 늘리시는 그쵸. 게 네. 배가 고프다는 거는 덜 먹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식사량을 늘려서 드시고, 근데 또 이게 뒤에 나오겠지만 저희 식사량도 약간 제한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범위 안에서 살짝 더 늘려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끼니당 식재료를 겹치지 않게 먹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이게 저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이 드는데, 그 정 박사님이 매일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영양적인 이유? 다양한 섭취의 중요성 때문에도 있는 것 같은데 또 감정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단일적인 거를 계속 먹으면 식단이 질리고 하기 그쵸. 싫어지고 지치고. 덴마크 다이어트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건 원푸드 다이어트가 아니기 때문에 영양적인 면에서도 감정적인 면에서도 되게 다양하게 겹치지 않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지연성 알러지랑도 관련이 있어요. 네. 단백질 식품군 똑같은 거 계속 먹으면은 없던 지연성 알러지도 생긴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모든 사람이 이 IgG 그 검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번갈아 가면서 먹으면은 괜찮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 않고 음. 번갈아 가면서 먹고 그러면은 괜찮기 때문에 굳이 돈을 들여서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하기보다는 이렇게 그냥 식재료 골고루 골라가면서 드시는 형태로 하시면은 아마 큰 문제 없이 체중 감량이 되실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끼니 이렇게 하루에 2끼니를 먹는데 그 한 끼니당 구성은 어떤 식으로 양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걸 제일 궁금해 하실 그쵸? 것 같거든요. 네, 나 이건 좀- 얼만큼 먹어도 돼요? 이렇게. 네. 식품군에 대한 거는 아래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 일단 매 끼니마다 단백질 식품군 한 가지를 조리 전 무게 기준으로 150g, 그리고 채소 식품군은 2컵 이상, 그러니까 그램수로 따지면 200g 이상, 네네. 좀 많이 드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방 식품군 이거를 1에서 2 테이블 스푼, 아빠 스푼, 그러니까 그럼 아마 한 15g에서 30g 내외 이렇게 아마 되실 거예요. 근데 테이블 스푼 이게 아빠 스푼이 보다 조금 더 커요. 네네네. 네, 그쵸, 네. 그쵸.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은 그 계량 하실 수 있으면 계량 하시는 게 좋고, 맞아요. 네. 아니면 그냥 아빠 스푼으로 1-2개 정도. 듬뿍. 네, 네, 네. 그리고 소금을 포함한 양념류 소량. 근데 여기서 소금을 포함한 양념 소량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저희 키토 하시는 분들 중에 간혹 막 마요네즈, 스리라차 소스를 범벅을 해서 맞아요. 드시는 분들이 계셔서 넣어놓은 주의사항이지 소금을 조금 드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충분히 좀 드셔야 네, 돼. 네, 간단하게 해서 드셔야 되고, 이 소스류 뭐 이따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그 탄수화물 함량이 낮으니까 그냥 그렇게 많이들 드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안에 뭐가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그럼요. 사실 마요네즈 식물성 기름으로 했지, 케첩 대체 감미료 들었지, 뭐 스리라차 이런 것도 돌려보면 첨가물 되게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근데 그냥 유지나 뭐 평상시에 드시는 거는 괜찮은데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건 나는 급해, 뭔가 빨리 다이어트를 해야 돼라고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식단은 절대 평생 이렇게 하시라는 뜻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게 건강하다는 뜻도 아니고요. 그냥 이제 빠른 감량을 위해서 어떤 뭔가 변수를 최소화한 식단이에요. 그러니까 저탄고지 하는데도 왜 살이 안 빠질까요? 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그것들을 다 여기다 지금 진짜 다 쏟아 부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굉장히 혹독해요. 이제 앞으로 뭘 먹어야 되는지 나오는데 굉장히 혹독한 식단이거든요. 네. 이게 즐겁지 않아요. 이 식단 별로. 그나마 이제 저칼로리보단 좀 낫다는 거 정도뿐이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단백질, 채소, 지방, 뭐 이런 양념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단백질 식품군이 있는데요. 하루 한 끼에 150g 정도 드시면 되는데 뭐 저희 많이 드시는 것들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뭐 달걀, 생선, 뭐 게, 새우, 뭐 그런 등등등 뭐 거의 대부분 다 그냥 드셔도 돼요. 특별히 급성 알러지 있는 것만 아니면 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뭐 이런 것들 다 드셔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 종류만 계속 드시기보다는 번갈아 가면서 드시는 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돼지고기를 다양하게 먹겠답시고 삼겹살 먹었다, 앞다리 먹었다, 뒷다리 먹었다 이러는데 결국에는 그냥 돼지고기. 그리고 진짜로 이렇게 계속 돼지고기만 먹으면 물리는 것도 물리는 건데 반드시 배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먹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탄고지하면서 사실 맛있잖아요. 돼지고기. 옛날부터 좋아했는데 네. 너무 많이 먹으니까 전 지연성이 아니고 급성 알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 돼지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은 가려워요. 막 목에 뭐가 막 올라오고, 올라오고. 그래서 이게 적당히 먹었어야 되는구나. 이게 제가 그래서 이걸 되게 자꾸 여기서 강조하는 게 저처럼 이러지 마시라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네, 이 좋은 돼지고기를 저는 진짜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밖에 못 먹어요. 이제 너무 자주 먹으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막 너무 한 가지만 드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그냥 제 팁인데 굳이 지방이 많은 부위를 막 너무 고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닭가슴살이 맛있는데 왜 느끼한 닭다리살을 먹어야 돼 이러면서 울면서 닭다리살 드시지 마시고 닭가슴살 드시고 대신 닭가슴살 드시면서 맛있게 드시는 방법 버터나 맞아요. 뭐 다른 거 오일을 추가해서 드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풍미가 좋아지잖아요. 맛있는 것들 맛있는 지방이랑 같이 먹으면 전 실제로 닭고기 볶을 때 라드 넣어서 먹습니다. 네, 그런 것도 너무 좋죠. 네. 그리고 저번에 정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살코기에도 이미 지방이 좀 어느 정도 들어있기 때문에 네. 너무 막 그렇게 막 안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 입에 맞는 걸로 네. 드시면. 네. 그리고 또 이걸 반대로 삼겹살 드실 때 이 식단에 굳이 또 지방 한 스푼 정도 넣으라 그랬어. 그래서 삼겹살 드시면서 버터를 또 추가로 넣으시거나 이러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네, 삼겹살 드실 때는 이미 거기 지방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냥 지방 빼고 삼겹살에 나머지 채소류랑 뭐 이런 것들만 드시는 형태로 그러니까 약간 유도리 있게 진행하시는 게 네. 좀 덜 지루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채소 식품군. 네, 채소는 이제 아무래도 탄수화물 함량 때문에 괜히 걱정하시는 그런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파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우선 추천해드릴 수 있는 거라면 뭐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상추, 케일, 치커리, 깻잎 뭐 이런 잎채소, 청경채, 뭐 가지, 부추 등등등등 대부분의 채소류. 뭐 사실 골라가면서 제철 채소 왜 한 묶음에 1,000원짜리 있잖아요. 네. 마트 가면 제일 싼 거. 맞아요. 네, 저는 주로 그런 거 이용하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굳이 금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섭취하실 때 양을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뭐 뿌리채소 같은 거, 당근, 비트, 우엉 이런 뿌리채소 같은 거, 그다음에 양파, 양배추, 토마토 같은 약간 탄수량 조금 높은 거.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단기간에 네, 다이어트를 짧게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얘네들이 뭐 잘못이 있는 애들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변수 중에 하나라서 이거에 대한 포인트를 잡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간혹 양배추나 당근 같은 거를 좀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러면 또 체중이 감량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본인이 양배추 한 통 다 먹어도 난 체중 감량 잘 되는데 하면 드셔도 괜찮아요. 맞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체중 감량을 목표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타이트한 식단으로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건강을 잃지 않으면서 네.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가이드니까 네,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 뭐 이거를 많이 먹으면은 살이 안 빠진다더라. 이게 아니고 변수예요. 변수. 네네. 일종의. 네. 이거를 많이 드시면 안 빠지시는 분들이 있더라 해서 넣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또 단백질 식품군이랑 비슷하게 채소류도 너무 편식하시기보다는 그냥 골고루 이것저것 그날 이제 좀 저렴한 것들 채소들 사다가 맛있게 드시면은 네, 포럼 때 정 박사님도 되게 강조하셨었잖아요. 네, 돌려 맞아요. 먹으라고. 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너무 그러니까 다이어트 이꼴 혹독하다, 다이어트 이꼴 원푸드 약간 이런 인식이 있어서 그런 맞아요. 것 같아요. 그리고 채소 얘기해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나물 같은 건데 집에서 나물 이제 무쳐서 드시잖아요. 네. 근데 집에서 만든 한식 스타일은 괜찮은데 외식에서 나물 절대 안 드셨으면 좋겠는 게 알게 모르게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설탕도 그렇고 거기 들어가는 간장도 시판 간장 중에 좀 당 함량 높은 거 쓰실 맞아요. 수도 있고 하나 더 오래된 기름 사용하실 가능성이 음. 있어서 그래서 나물을 집에서 무쳐서 드시는 거 너무 좋은데 밖에서 외식하실 땐 좀 조심하시기를. 네. 네. 그리고 이것도 이번 저희 특별편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채소류 섭취가 위장에 이제 좀 무리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먹으면은 배 아프고 근데 좀 소화 안 되고 오히려 변비 생기고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신 분들은 가급적 익혀서 드시는 게 좋고 정말 채소가 안 받는다 하시면은 식단에서 빼셔도 괜찮아요. 일시적으로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식단을 하실 경우에는 이제 뭐 미토콘드리아 회복에 의한 어떤 미네랄 밸런스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이 된다고 하시니 네, 그런 것들은 네. 장기적으로는 본인이 챙겨 먹을 수 있게 몸이 건강해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제가 생채소와 좀 안 맞는 편인데 네. 그래서 저는 찹샐러드식으로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잘게 칼로 잘게 다져가지고 먹으면 그나마 좀 소화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다음은 지방식품군으로 들어갈게요. 하루에 한 끼당 한 1테이블에서 2테이블 스푼 정도 드시면 15에서 되고요. 30g. 네. 네. 뭐 제일 좋은 게 버터죠. 네. 버터, 그다음에 버터를 가공했다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기버터,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뭐 아보카도 오일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흔히들 건강하게 알려져 있는 어떤 씨앗류 오일들, 해바라기 씨 오일, 뭐 카놀라유, 뭐 포도씨유, 뭐 여러 가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또 버터 좋다고 하니까 버터만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것도 특별편에서 정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약간의 불포화 지방도 우리 몸에 필요하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불포화를 굳이 챙겨 드시기보다는 어차피 모든 오일에는 다 포화 불포화가 네.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성 오일 중에서는 그나마 단일 불포화 많은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 같은 것들 네, 드시면은 거기 이제 자연스럽게 불포화가 제가 알기로는 올리브 오일이 다불포화가 10%인가? 그럴 거예요. 그다음에 단일 불포화가 80%인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리브 오일 드시는 것도 좋고 뭐 들기름 하루에 한 스푼 정도 되는 양 드신다고 해서 걔네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막 산화선상을 일으키고 막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떤 안 좋다라는 음식 하나에 막 벌벌 떨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일이 참 좋은 게 맛이 다양하잖아요. 네. 라드하고 닭기름도 맛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닭 껍질을 사가지고 그걸 요리를 하기 전에 한번 삶는데 그걸 삶으면 기름도 나오고 거기 이제 닭 껍질에 들어있는 콜라겐 같은 것도 싹 나와요. 그거를 이제 굳히면 위에 기름만 싹 올라오거든요. 그것만 걷어서 또 요리유로 쓰기도 해요. 근데 그거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드셔보시는 네. 게 또 재미도 있고. 네, 그렇죠. 그 닭껍질이 이제 오메가 6가 많아서 안 먹는 게 좋지 않냐 네. 이렇게 이야기 또 있긴 있거든요. 근데 맨날 먹는 거 아니고 네, 저희가 가끔. 그것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맛있게 먹는 용도로 닭껍질 같은 거 그때 왜 말씀하셨던 곱창 대용으로 양념해서 네네네. 먹으면 너무 맛있다고. 네네네. 근데 집에서 곱창 요리하기 힘드니까 그렇게 드시는 것도 너무 좋고 저희가 지방에서 라드랑 우지 이런 거를 빼먹었는데 네. 아무튼 그런 것들 골고루 지방식품군도 골고루 드시는 게 저는 요리의 어떤 풍요로움을 맞아요. 위해서 되게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일류 중에서 또 핫하죠, 이거. 네. 네. 항상 화두에 올라오는 네. MCT 오일. 네. MCT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포럼 때 정 박사님이 답변해 주셨던 내용인데 이제 빠른 어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게 이것도 약간 간헐적 단식처럼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네. 케토시스 상태로 빠르게 진입시켜주는 부분은 분명 장점이 맞고 그렇기 때문에 최강의 식사 이런 데서도 뭔가 활력을 주는 어떤 약간 부스터처럼 소개를 하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평생 부스터를 달고 사는 거는 과연 그럼 그게 부스터인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부스터가 필요한 순간 활용하는 건 좋지만 이거를 일상으로 매일 꾸준히 먹는 건 과연 우리 몸에 그렇죠. 그리고 옳은가. 이미 뭐 버터나 라드나 그럼요. 좋은 기름 충분히 많은데. 저는 오히려 더 건강한 거는 그런 뭐라 그러죠? 이것저것 많이 골고루 들어간
지방류를 섭취를 하면서 그것들을 부스터처럼 쓸 수 있는데 몸을 만드는 게 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걸 원활하게 쓸 수 있는 몸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어쨌든 MCT 오일이 그런 기능이 있는 건 사실이고 적절히 활용해 주시는 거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MCT 오일을 먹지 마라 아니에요. 저기 방송을 할 때마다 너무 이게 좀 민감해요. 네, 먹어라 먹지 마라가 아니에요. 저희가 좋다 나쁘다 뭐 이게 이런 장점이 있다 단점이 있다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내 몸에 적재적소에 사용할 때 가장 참고하시라. 네, 하니까 좋은 것도 말씀드리고 안 좋은 것도 말씀드리고 하는 겁니다. 지방까지 알아봤고요. 또 많은 분들이 되게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식재료만 저탄고지 스타일로 드시면은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알게 모르게 조미료 소스로 인한 감량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소금, 후추, 그다음에 자연에서 나오는 허브류 향신료 있잖아요. 네네. 네, 강황, 바질, 로즈마리, 펜넬, 파슬리, 타임 뭐 그 아이허브에서 많이들 구매하시죠? 세트로 막. 심플리 오가닉스. 네네네. 맞아요. 그런 것들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근데 허브는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우리가 이런 재료를 매일 쓰지 않잖아요. 네. 근데 사놓고 쟁여놓으면 그게 과연 상온에서 그렇게 오래 있으면 그게 과연 좋은 걸까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근데 최근에 이마트 무슨 지점마다 다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마트를 갔더니 생바질, 생허브를 조금씩 소포장해서 신선한 걸 팔더라고요. 네, 그 이마트에 있어 맞아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사용을 하실 거면 그렇게 한 번씩 사용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그리고 그게 훨씬 맛도 풍부하고 좀 비싸긴 해요. 솔직히 거의 1, 2회분이 그 심플 오가닉 한 병 값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 한 팩에 거의 3,4천 원 정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허브 쓰는 요리를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진 먹진 않으니까. 네. 그렇죠. 많이 쓰시는 개인 취향인 것 같아요. 많이 맞아요. 쓰신 허브는 그냥 그렇게 대용량 써서 쓰시고 아니면은 가끔씩 기분 전환 삼아 쓰실 때는 그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식초도 많이 쓰시는데 요리에도 쓰시고 마시기도 하시는 게 있어요. 애플 사이다 비네거, 네, 브레그나 뭐 하인즈에서도 나오고 뭐 몇 군데 거 있는데 이런 거 쓰시는 게 좋고 정통 발효 식초 집에서 만든 감식초 써도 되냐는 질문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저는 약간 반반인 게 뭐 완전히 발효됐으면은 사실 뭐 써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잡균에 오염돼 있을 확률도 좀 무시 못할 것 같아요. 네. 물론 크게 문제가 있진 않을 것 같은데 위생상 내가 직접 만든 거 아니면 그쵸. 조금 맞아요. 애매한 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다이어트 식초라고 그래서 옛날 파인애플 식초 이런 거 엄청 유행했었거든요. 와, 그 담가서 먹는 거 한동안 엄청 유행이었잖아요. 네, 엄청 달아요. 진짜 달아요. 네, 그런 거 안 됩니다. 네, 그런 거 안 되고. 먹어보니. 네, 그다음에 시판 양조 식초 같은 것도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네. 사과 식초, 그러니까 애플 사이더 비네거랑 사과 식초랑은 달라요. 네, 그다음에 화이트 와인 비네거라고 해서 화이트 와인 식초 있어요. 네네네. 발사믹이랑은 또 달라요. 다른 발사믹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발사믹 중에 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워요. 먹었을 때 맛있고 달면 안 드시면 돼요. 그거 말고 화이트 와인 비네거라 그래서 투명한 약간 네. 식초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거 비싸서 그렇지 맛은 되게 좋아요. 그런 네네네. 것도. 네, 그런 거 정도는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뜻 이야기했던 가공 소스. 마요네즈, 케찹, 스리라차 뭐 이런 칠리 소스 이런 거. 네, 이거 그냥 일상적으로 식단 하시는 분들은 드셔도 괜찮지만 네. 네,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이어트를 위해서 타이트한 식단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이런 가공 소스를 안 드시는 걸 추천해요. 그러니까 얘도 먹어서 살 잘 빠지는데요? 하면 드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뭔가 짧은 기간 안에 확실한 성과를 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요거 안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다음 이제 마실 거, 음료수. 네. 다이어트 중에는 물이랑 뭐 차 종류 정도? 네, 뭐 그 외의 것들을 추천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커피, 홍차 이런 카페인 음료는 또 만성탈수 있으신 분들한테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굳이 드셔야겠다면 카페인 음료 뭐 한 잔, 두 잔 이내로 드시고, 그리고 이제 물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현대 여성분들 거의 다 만성 탈수라고 그쵸. 해요. 네. 이게 본인이 탈수인 거를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실 저도 그랬고 저는 병원에서 그 HRV 검사인가 세포 무슨 검사하는 게 있는데 그거 검사했을 때 탈수가 나왔는데도 에이 내가 무슨 하루에 물을 2리터를 넘게 마시는데 무슨 탈수 이러면서 제 콧방에 담겼는데 탈수 맞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제가 그걸 느껴요. 그러니까 일반식 할 때는 오히려 몰랐어요. 근데 키토를 해서 건강해지고 나니까 나 이 증상은 탈수 증상인 것 같다라는 걸 느끼를 많이 받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을 좀 챙겨서 드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하실 때 특히 더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카페인 음료 말씀하셨는데 방탄커피 마셔도 되냐고 왜 선생님들 중에서는 방탄커피 좀 안 드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뾰족한 이유를 잘 말씀을 안 해주세요. 방탄커피 왜 안 되는지. 근데 이제 제가 추측을 해본 게 이제 정멸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시는 게 이제 열량 영양소 덩어리, 조절 영양소는 없고 열량 영양소 덩어리라서 뭐 단기적으로는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몸의 밸런스를 흐트러뜨리는 어떤 네. 식단이라서 반대하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김주영 원장님이셨나? 그거 자체가 부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부신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 카페인 자체를 너무 공복에 벌컥벌컥 그것도 끼니 대용으로 자꾸 드시니까 그 부신 피로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리고 이거를 너무 베리에이션을 해서 드세요. 아. 생크림을 막 버터 대신 넣어서 드신다든지 막 이런 경우는 진짜 도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굳이 그러니까 땡기고 맛있어서 드시는 게 아니라 의무감에 이걸 마셔야 살이 빠진다라는 의무감에 드시는 거면은 안 드시는 걸 추천하고 싶고요. 근데 이제 뭐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공복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잔 정도 드시는 거라면은 뭐 또 그걸 그렇게 드시지 말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아마 여름이라 방탄커피 많이 잘들 안 땡기실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열이 너무 뿜뿜하고 올라오니까 맞아요. 네, 잘 안 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땡기지 않으시면 안 드시는 걸로. 네. 근데 막 너무 먹고 싶고 그런데 참는 건 또 스트레스거든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적당히 본인 이제 그 컨디션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라고 해야 될까요? 금지 식품. 왜냐하면 이게 또 말씀드리지만 키토제닉 식단에서의 금지 식품이 아니에요.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체중 감량을 위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고 엄격하게 하고 단기간 동안 빠른 효과를 보고 싶은데 그 효과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방해가 된다 아니고요.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사람에 따라서 이걸 드셨을 때 살이 안 빠지시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뭐 그냥 다 들으면 하실 거예요. 뻔해요. 네. 네, 뭐 견과류 있고요. 특히 견과류 중에 잘 모르시고 드시는 것들이 되게 탄수화물량이 되게 높은 애들이 간혹 있는데 모르시고 드시는 경우 있으니까 견과류 일단 좀 자제하시는 게 좋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버터를 제외한 유제품 그 방탄커피에 생크림 넣지 마시고요. 네. 그다음에 당연히 알코올 종류는 종류 불문하고 안 드시는 게 좋은 네. 게 실제로 나 술 안 먹고 잘 있다가 어제 뭐 소주 2잔 먹었는데 증량 왔다 이러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조심하시는 맞아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키토 베이킹. 이게 좀 이게 좀 예민하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키토 베이킹을 하시지 마시라고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단기간에 타이트하게 살을 확실하게 빼고 싶다. 싶으신 네. 분들한테 금지하는 건 게 이게 키토 베이킹도 그렇고 뭐 그 린트 99% 뭐 이런 것들이 소위 입 터지기가 딱 좋아서 맞아요. 네,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냥 키토제닉 하시는 분들은 육가공 식품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육가공 식품도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평생 라이프 스타일로 가는 과정에서는 이거 뭐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네, 가끔 먹는 거 맛있어요. 네. 근데 이제 타이트하게 뭐 네. 한 달, 2달 식단 하면서 다이어트 하실 때는 네.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이거는 드시지 말라까지는 아닌데 왠지 이게 들어간 식단을 했을 때 감량이 좀 안 되는 것 같아라고 약간 의심하면서 드시는 게 좋은 식품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두부 같은 콩 제품들, 두유, 네. 두부 이런 것들 감량에 방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썰이 되게 많아요. 뭐 이래서 저렇다 저래서. 근데 어쨌든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콩 제품들이 약간 감량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뭐 그다음에 정말 한국인으로서 너무 조금 속상한 일인데 고춧가루, 김치, 마늘. 네. 이거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근데 이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장을 자극하는 그런 네. 이유들도 있고 뭐 마늘 같은 경우는 알러지 있으신 분들이 네네. 뭐 한국 사람들은 뭐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몇 끼니에 마늘이 들어있으니까 네. 얻기가 힘들 것 같고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단기간에 감량을 원하시는 분들 해당이에요. 네. 그리고 김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영훈 선생님이 너무 명쾌한 이유를 주셨어요. 김치를 먹으면 입이 개운해서 과식을 하게 된대요.
근데 저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김치 먹으면 놓아야 할 젓가락을 더 들게 되는 효과 있어요. 진짜로 개운하니까 속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신 음식이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 신 음식이 없으면 실제로 덜 먹어요. 그 김치랑 피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김치가 안 되는 건 김치 안에 당분이 많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속상하네요. 과식 유발자. 아, 네. 그리고 하나 더 양조간장. 아, 네, 네. 양조간장 이게 참 이슈죠. 이것도 약간 콩제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그쵸. 왜 그런지 네. 모르겠어요. 진짜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다음에 이게 이것도 좀 예민한데 버섯도 네. 감량 이상하게 버섯 드시고 감량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것도 왠지는 저희도 모르겠어요. 이 논문을 찾아봐야 되는데 드셔서 괜찮으시면 드셔도 네, 되고. 괜찮습니다. 네. 그게 근데 뭔가 이거 나 왠지 버섯 들어간 음식 먹을 때 다음날 증량이 있거나 살이 안 빠지는 것 같아라고 하시면은 완전 식단에서 우선은 빼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희가 뭔가 내용이 좀 많은데 쉬지 않고 숨가쁘게 달렸어요. 한 번에 들어서 내용이 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정리를 해봤고요. 네. 누차 100번도 넘게 지금 강조를 드린 것 같아요. 이게 절대 이 스타일이 건강한 저탄고지 스타일은 아니에요. 자, 오히려 건강한 식단을 하고 싶으시면은 이 전에 5번째 화 정메이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뭐 느린 대사, 빠른 대사 이런 대사에 맞춘 식단 구성과 그 앞선 화들에서 추천드린 식재료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저탄고지로 다이어트 체중 감량을 원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약간 표준화에 근접한 식단 가이드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고 그 고민 끝에 나온 그리고 시기가 적절한 게 여름 다가오잖아요. 그럼요. 해야 돼요. 저도 이거 해야 되겠어요. 한 달만 빠짝. 네. 이렇게 진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정도 저희가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가이드를 만들어 드렸는데, 나 이렇게 먹어 너무 배고파. 그럼 조금 더 늘려 드세요. 아, 네. 그리고 그 네. 말씀을 안 드렸네요. 네. 그리고 양을 좀 늘리셔도 괜찮아요. 네. 조금. 근데 이제 뭐 이거 너무 그러니까 또 이거 오히려 배부르신다는 분들도 계실 거야. 나 이거 너무 배부른데 이렇게까지 먹어야 돼? 막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조금 더 줄이셔도 괜찮기는 한데 너무 또 적게 드셔서 기아 상태로 몸이 전환되면 저번 시간에 정 박사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대사 뚝뚝뚝뚝 떨어져서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안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살 빼려고 적게 드시는 거는 안 되고요. 근데 왜 먹다 보면 나 너무 소화가 안 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끼니당 그래도 최소 100g 이상은 드셔야 돼요. 단백질. 네. 그러니까 하루 단백질 식품 기준으로 200g 이상은 드시는 걸 목표로 하셔야 살 빼고 나서도 요요도 좀 덜하고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올 여름에는 모두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셔서 겨울에 요요 없는 그런 2018년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